인공지능을 활용해 자녀의 학습 능력 키우기. 안녕하세요. 미래아이 TV입니다. 얼마 전에 EBS 평생학교 유튜브 채널을 보다가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의 강의를 봤어요. AI 시대 새로운 인재 조건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이런 경험을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갔는데 그 학교 학생의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운 아이들이 감마 앱을 안다고 했대요. 이 감마 앱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주신 수행평가 PPT 발표 자료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떠올랐대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인공지능이 생성해준 PPT 내용을 정말로 이해하고 발표하는 걸까? 그런데 아이들의 답변이 이랬답니다. 우리는요, 공부한 다음에 PPT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 공부해요 라고 답변했대요. 그러니까 박사님이 보시기에 요즘 초딩 아이들은 뭔가 다르게 공부한다는 거죠. 기존에 우리들은 먼저 자료 조사를 해서 공부한 다음에 PPT 자료를 만들고 발표하기, 이 순서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먼저 주제에 맞는 발표 자료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다음에 그 발표 자료를 발표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죠. 즉, 생성형 인공지능이 점점 일상화되면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방법, 순서가 이미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 네이티브 첫 세대가 될 우리 초중등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기주도 학습이란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이렇게 실제 현상으로 드러난 사례를 접하게 되니까 새삼 변화를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수행평가 PPT 발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마 앱, 이 사용법을 오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감마 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코파일럿까지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시연해 드릴 거예요. 바로 알아보죠. 감마 앱을 사용하면 초등학생도 누구나 PPT 발표 문서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엣지 웹브라우저 초기 화면에서 감마 앱을 검색하셔서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외국 사이트라서 한국어 번역 화면으로 바뀌네요. 무료 가입하기를 누르고 구글 계정이 있으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가입하고 나면 이렇게 감마 앱에 내 워크스페이스 화면이 바로 뜰 수 있고요. 아니면 AI로 만들기라는 제목의 화면이 곧장 뜰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좌측 상단 홈 버튼을 누르면 내 워크스페이스로 갈 수 있어요. 자,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서 좌측 메뉴들 간단하게 볼까요? 내 계정 이름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누르면 로그아웃이 가능하고요. 아래 사이트는 넘어가고요. 그 아래 폴더는 폴더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문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 메뉴들은 필요 없으니까 쫙 넘어가고요. 작업 공간의 초대라는 버튼을 누르면 내 작업 공간, 즉 워크스페이스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네요. 그리고 폴더 공유를 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내 워크스페이스를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400크레딧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크레딧의 사용처랑 감마스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크레딧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친구 추천이나 팀원 초대밖에 없네요. 마음껏 쓰려면 역시나 돈을 내야 합니다. 저는 무료 크레딧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PPT 과제물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훈련하는 용도로만 감마 앱을 쓰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제일 먼저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앞에 봤던 화면이 나오네요. 가장 쉬운 방법, 그것은 가운데 인기라는 배지가 달린 생성 카드를 선택해서 바로 작성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눌러보면 프레젠테이션, 문서, 웹페이지 이렇게 3개의 문서 형식을 선택할 수 있네요. 사실 다 비슷한데요. 우리는 프레젠테이션을 눌러봅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 설명하세요 라는 입력창이 보이는데요. 이게 바로 프롬프트예요.
저는 초등학생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는 프레젠테이션의 제목을 적어봅니다. 그리고 개요 생성 버튼을 바로 누르면 윤곽선이라는 섹션에서 10개의 슬라이드 소 제목을 추천해줘요. 왠지 마음에 들지 않네요.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프롬프트 입력창 오른쪽에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새로운 소제목을 생성해 줍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 슬라이드 소제목이 생성됐다 하시면 하단의 계속 버튼을 누릅니다. 바로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슬라이드마다 소주제에 걸맞는 내용이 추후에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뭔가 좀 찜찜하죠? 본문 내용이 이렇게 쉽게 작성돼도 되나 싶어요. 그럴 땐 요 화면 하단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설정 기능과 고급 모드가 있어요. 여기를 세팅해 주시면 아무래도 생성될 발표 자료 내용, 본문 내용이 좀 더 고급질 것 같아요. 하지만 완전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한 작업은 PPT의 각 장표, 즉 슬라이드에 들어갈 소제목을 생성한 것들이었어요. 그 소제목 아래에 장표의 본문 내용은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생성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뭐죠? 바로 디자인 작업이겠죠? 하단의 파란색 계속 버튼을 누르면 PPT 디자인을 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원하는 테마, 즉 디자인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파란색 생성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정말로 끝입니다. 해당 디자인을 바탕으로 저절로 장표 10장의 내용이 잘 채워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오른쪽 부분에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버튼이 잘 보이시죠? 그걸 누르면 화면에 꽉 찬 슬라이드가 보이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띄워놓고 발표 연습을 할 수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 버튼 바로 왼쪽 옆으로 공유라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해당 발표 자료를 다른 사람들과 링크로 공유할 수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발표 자료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요. 내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PDF나 파워포인트 형식의 파일로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글꼴 문제로 좀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동일한 폰트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내보내기 아래에 보시면 필요한 폰트가 친절히 안내되어 있네요. 설치하시면 됩니다. 방금까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은 슬라이드 본문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워요. 하지만 완전히 처음 하시는 분들, 학년이 낮은 아이들에게는 이 생성 기능을 추천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경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코파일럿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작성해 볼게요.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감마 앱의 내용을 보완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AI로 만들기 화면으로 돌아올게요. 그리고 화면 왼쪽에 있는 카드인 텍스트로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할게요. 커다란 입력창이 가운데 떡하니 보이고 슬라이드에 들어갈 내용을 입력해 넣으라고 나오네요. 바로 이때가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입니다. 오른쪽 상단의 코파일럿 버튼을 눌러서 세로로 긴 창을 여시고 채팅 탭 말고 작성 탭을 엽니다. 이 작성 주제 입력칸에 초등학생이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단순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입력했어요. 초중등 아이들이 작성한다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톤은 캐주얼로 지정해줬고 형식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에 내용을 채워넣는 거니까 아이디어로 설정해줬어요. 글 길이는 보통으로 해서 초안 생성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오, 그럴듯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복사에다가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입력창에 붙여 넣어 볼게요.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초등학생이 돈을 버는 방법이고 각 슬라이드별 소제목이 생성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코파일럿 창에서 초안 아래에 보시면 코파일럿이 추천해준 버튼들이 보이는데요. 더 많은 예시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서 내용을 다시 한번 생성해 볼게요. 새로 생성된 내용을 보니까 보강할 내용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왼쪽 커다란 텍스트 입력 창에서 직접 수정해 줬어요. 물론 이 작업은 저학년 아이들이라면 아직 발달 단계상 어려워서 못하겠죠?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왼쪽 창, 즉 감마의 화면의 하단에 보시면 계속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계속 진행해도 되지만 저는 한 번 더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문장을 다듬어 보기로 했어요. 자, 감마의 입력창에 적어놓은 본문 내용을 모두 복사해다가 코파일럿 채팅 탭을 열고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해 줬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다음의 내용으로 발표 과제물을 작성하려고 해요. 빠진 내용이나 수정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써주세요. 라고 입력해 준 다음 아까 감마 앱에 수정해서 작성해 놓은 본문 내용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3학년이 이렇게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쓸 수는 없겠죠.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컴퓨터 자판 타이핑도 어려울 텐데요. 이 부분은 역시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아이도 자연스럽게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하는 건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지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코파일럿의 답변을 볼게요. 다 잘 썼다네요. 다행히. 특별히 고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소제목들을 참고해서 본문 내용을 자동으로 생성해 줄 겁니다. 계속 버튼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 편집기 화면이 뜹니다. 보다 만족스러운 본문 내용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왼쪽 설정 부분에서 텍스트 콘텐츠는 생성으로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다 작성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작성해 놓은 것은 각 슬라이드에 들어갈 소주제, 소제목과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는 가이드라인이니까요. 카드당 텍스트 양, 이것은 슬라이드 장표 한 장당 글자를 얼마나 많이 넣을 건지 그 글자 수를 선택하는 기능이고요. 슬라이드에 들어갈 이미지는 저는 무료 웹 이미지로 선택했어요. 자, 설정은 다 끝났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작업은 뭐였죠? 바로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해결한 겁니다. 우리는 발표 자료의 전체 주제와 각 장표당 들어가야 될 소제목 그리고 내용의 방향을 설정해 준 거고요. 실제 본문 내용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채워줄 거예요. 내용을 해결했으니까 다음으로는 PPT 디자인을 해결해야 되겠죠? 계속 버튼을 눌러봅니다. 역시나 디자인 테마를 설정하는 단계로 넘어왔어요. 적당한 것을 선택해서 생성 버튼을 눌러줍니다. 와, 드디어 그럴듯한 슬라이드가 잘 생성이 되었네요. 생성된 내용을 보니 내용도 괜찮습니다. 각 슬라이드의 소제목이나 내용에서 수정해줘야 될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직접 수정하시면 돼요. 수정할 때 어떤 기능을 사용해야 하는지는 오늘 영상에서는 설명을 생략할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팁 더 보여드릴게요. 장표 중에서 소제목이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요. 이럴 때 해당 장표에 생성된 내용을 모두 다 복사해서 코파일럿 채팅창을 열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줍니다. 다음에 슬라이드 내용에 어울릴 만한 제목을 제안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작성한 다음 복사한 내용을 붙여넣기 해서 입력해 줬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드는 소제목을 추천해 주네요. 그래서 수정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까지 다 수정했고요. 마지막으로 상단 오른쪽에 파란색 프레젠테이션 버튼을 눌러서 전체적으로 점검했어요. 오타도 수정해 줬고요. 자, 드디어 프레젠테이션이 완성되었어요. 짝짝짝짝. 왼쪽 상단에 있는 홈 버튼을 눌러서 내 워크스페이스로 돌아가 볼게요. 작성한 문서가 잘 저장되어 있네요.
오늘은 감마앱과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초등학생도 쉽게 수행평가 PPT 발표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감마앱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PPT의 개요와 내용, 그리고 디자인을 생성해주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코파일럿은 학습과 창작을 돕는 강력한 도구이고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면 아이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품질이 높은 PPT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인공지능이 만든 PPT를 보면서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보완해 나가면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키워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 곁에서 직접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